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충해서는 그 방위산업청장이 한국-호주 방산협력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요건 내가 진짜 숟가락 얹고 싶은 게 내가 작년부터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엄청나게 늘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은 첨단 장비 쪽에서 앞으로 이거 늘어날 거다 했는데 지금 호주하고 지금 주고받고 있는 방산 협력의 규모가 수백조 원대요. 수백조 원. 아니 저는 진짜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송 작가님이 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분이서 밤새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도 신기해요. 왜냐면 세상에 이건 나밖에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만난겨? 유일하게 한 사람 더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야. 근데 나는 이게 꿈만 꾼 거거든. 이 양반이 실천을 하네. 그러니까. 조금 좀 사담으로 나가지만 저희가 문재인 정부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 이제 골방에서 팟캐스트 방송할 때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평창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대외 외교 안에서 활로를 아이고 왜 이렇게 뼈 쪽 올라가지? 네. 그래 활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안테나. 남북한 촉이 쓰는구나. 남북한 평화를 기본으로 해서 일본을 배제한 상황에서 지금의 외교 구도를 바꾸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이명박근혜가 쌓아놓은 외교의 고립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가 국격이 사실상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그대로 지난 4년 동안 외교 행보를 이어오신 거고 그 정점을 지금 정전선언으로 찍으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찍었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임기 내 정전선언이었어요. 한반도 프로세스 완성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국제 어떤 그 외교 상황을 봐서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걸 4년 만에 돌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명박근혜 때 얼마나 지랄했어. 탈탈 털렸어 우리가. 북한한테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 우리도. 그 북한도 도발하고 막 북한도 서로 우리한테 니들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더 도발하면서 사실상 양쪽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4년 만에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러던 과정 중에 이제는 한국의 무기가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생존을 지키는 핵심 어떤 파트너로 군사적 우방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에 수행단으로 동행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거 몰랐지? 방위사업청장이 따라간 줄. 그러니까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올해 외국과의 방산 협력의 규모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산 수입보다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면서 상당히 기록적인 협력의 규모를 자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외국하고 방산 관련돼서 무기 수출 관련돼서 수출은요 실적으로 안 잡아요. 양국 국가의 그 조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얼마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돈이 갔는지 사고 파는 이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 디펜스가 얼마나 뒷돈을 많이 챙겼는지 하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수주를 올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돈도 하나로 직접 안 쏴줍니다. 양국의 방위산업청을 통해 가지고 국가 대 국가로 교역을 해갖고 나중에 결과물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방위 협력에도 그렇고 호주가 뭐 달러가 그렇게 많어? 결과적으로 뭔가 호주한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물 또는 어떠한 다른 방식의 변제를 병합해야 이 규모가 가능해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예산이 있는데 1년에 수십조 원의 무기 구입비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요. 그렇죠. 특히 호주같이 산업이 빠른 데는 이만큼 증액되는 방위비를 어디서 빼낼 데가 없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는 호주하고의 구상무역이나 삼각무역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히토류를 수입을 하고 가공을 해서 미국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을 한국이 챙겨간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값의 일부를 대물로 해갖고 받는다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이 방산 수출할 때 애들이 놀리는 게 그거예요. 노르웨이에 고등어 팔아가지고 우리 자주표 팔아가지고 고등어 사왔다고. 그래서 국산 고등어가 없고 노르웨이 고등어만 시중에 돈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방산 협력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무역 말고 추가적인 무역 규모가 그만큼 시장이 확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우리나라하고 호주도 6대 교역국입니다. 거의 1,000억 원 이상이, 그, 1,000억 불 가까운 그 수출 수입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나라예요. 철강에서 석탄 사고, 와인이나 뭐 이것도, 팔고, 이게 이제 되고 있는 나라거든. 여기에 이만한 방산 협력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 이외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교류 활성화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이 방위사업청장 사업 규모를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올해 방산 소비보다 생산이 많대요. 수출이 훨씬 많은 거죠. 수출이 훨씬 많아졌대요. 그 첫 해래요. 그 첫 해.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전부 다 우리 군이 발주를 해서 군한테 납품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가가 비싸져요. 쉽게 말해서 탱크를 200대를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200대를 만들기 위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고정 비용까지도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살 수 있는 건 200대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탱크의 단가가 비싸집니다. 근데 이거를 해외에 수출해갖고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개발비라든지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외국에는 40억 받고 파는 K9 자주포를 국내에서는 10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비싼 가격에 팔리는 만큼의 마진이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가운데 수익을 이게 30억에 늘어난 수익을 100% 하나 디펜스가 가져가진 않습니다. 국가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걸 정리를 하겠죠. 즉 국가는 도매야. 대신에 이 방위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모든 원가 대비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쓰고 있는 무기들을 제작하는 데만 방위 산업이 유지됐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네. 그 단가가 뚝 떨어지면서 이 방위비를 줄이거나 전용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질의 무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가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근데 사실 원래 그 방송의 역할이, 언론의 역할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을 갖고 이 상황에서 이런 계약 사건이 나왔다,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문가 평론가들 모아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송 작가님이 설명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눈을 씻고 찾아봤더니 1도 없어요. KTV만 좀 한 거 네. 같고. KTV도 깊이가 얕어. 맞아요. 너무 단편적인 것만 하는 거야. 솔직히 지금 호주한테 기대할 수 있는 방산 협력 규모 600조를 잡고 있어요. 600조라고. 조. 우리 한 해 예산이잖아. 그럼. 한 해 예산. 우리 추가 10년 경력까지 방위비야. 포함- 10년 예. 방위비. 포함해서. 예. 근데 이만한 비용을 앞으로 호주에다 팔아먹을 수 있다니까. 무기로만.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방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 나가는 첨단 무장에 대한 길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야. 만들면 만든 대로 사주잖아. 안 되겠다. 이 국장님 다시 그 레거시 미디어로 가셔가지고 시사 프로를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송 작가님 꼭 그 고정 게스트로 넣으시고. 잘리지 않을까요? 난 미안한데 송 작가 TV에 다른 방송 못 나가. 지금도 너무 힘들어. 전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송 작가 TV를 섭외하고 싶으신 방송 저는 포기를 하시고요. 우리 문화나를
집중적으로 섭외하시면 적극적인 섭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미양 언니가 우리 방송을 KTV에 납품을 해야겠다면 좋은 생각이네요. 공짜로 해, 공짜로. 네. 무슨 돈 받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욕은 안 하겠습니다. 네, 좀만 줘, 좀만.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송작가 TV 거의 10,0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조댓 구할 시간이거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발음 점점 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듣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호주하고 이걸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호주하고 직접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양 해군을 우리가 꿈꿔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가 왜 축구 아시아 예선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시아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난 진짜 처음에 정말 호주가 왜 아시아에 속해 있을까가 늘 궁금했어요. 분명히 생긴 건 서양인인데 왜 호주가 아시아에서 축구를 하지? 저런 깡패 같은 새끼들이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호주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 살던 원주민이에요. 인도네시아 섬 끝이 호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남태평양뿐만 아니라 아세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도양이나 북태평양까지도 호주는 그 관할권 안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왜? 얘는 바다를 통해야만 외국이랑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떡 갈아막고 헤게모니를 해양 패권을 쥐어버리면 호주는 갈 곳이 없어요. 남미밖에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 패권 증강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사실상 호주라는 거지. 이 호주가 아시아 중 이게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미국이 처음에는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앞으로 이 미국 중심의 대양 해군을 꾸려가지고 일단 중앙선단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간다. 그리고 선두에 기뢰 탐지하고 앞에서 방위하고 이건 일본 해군이 간다. 그리고 중앙에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앙 지원 대책으로는 호주가 간다. 그리고 한국은 따라올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왜 우린 대양을 못 나가거든. 큰 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호주를 포함한 거대한 태평양 그 전력 안에 우리는 사실상 열외로 있었어요. 근데 한국군의 군사적 질이 너무 우수해. 특히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쪽 안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 잠수함 뜨면 이게 뭐 영연방 그 합동 해군 훈련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 한국 잠수함 혼자서 님패 까갖고 참가했던 모든 잠수함과 구축함을 2번씩 매 격침을 다 시켜버리니까 야 이런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한국을 왜 안 집어넣어? 라고 하니까 우리 얘기가 배가 없어서 또는 우리는 멀리 못 가. 가면 못 돌아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월 번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 경항모 안 된다. 중형 항모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미국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중항모로 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경항모로 결정됐던 우리나라의 차기 항모 사업이 전면 백지화돼서 7만 톤급의 중형 항모. 하지만 사실상 10만 톤급에 가까운 항모로 지금 설계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핵 추진이 아니다. 디젤만 가지고도 핵 추진 수준의 추진력을 만들어낼 기술이 있다라고 항모용 엔진까지도 이미 발표를 해놨어요.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 해군은 단순하게 우리 그 한반도 영역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요. 호주하고 같이 태평양을 연결해서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대양 해군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자료들을 다 갖췄음을 보여줬어요. 쉽게 말해서 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엔진, 방위 시스템, 무기, 미사일
레이더 모든 것들을 한국 기술로 100%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미국하고 자웅을 규모로서는 안 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한테도 안 뒤지고 있다라고 할 만큼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차기 이 구축함 계획이나 항공모함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축함들 지금 신규로 지금 구상되고 있는 구축함이 이제 17,000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재 배수량이 아닌 일반 배수량이니까 공차 무게로 해갖고 17,000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2만 톤급 이상 순양함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일반적인 구축함이 한 7,000톤, 9,000톤급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년에 한 대씩 만들어갖고 8대를 추가로 드린다는 게 지금 우리 구축함 취득 계획이었는데 2025년 이후부터 이 사이즈가 17,000톤. 그러니까 빈 배 무게로 17,000톤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 거예요. 17,000톤이면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하면 일반 구축함이 미사일을 60발을 실어요. 근데 이 구축함은 미사일만 200발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죠. 3배가 넘어가는구나. 이거 하나가 뜨면 항공모함 화력이라고 말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다른 나라랑 틀리게 만재 배수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짐을 다 싣고 하는 배수량으로 계산을 안 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해군만 빈 무게, 배의 빈 무게로만 갖고 이거를 함정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축함들은 7,000톤으로 돼 있잖아요. 네. 똑같은 배가 일본에 가면 만 톤급인 거예요. 지금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개토함, 이순신 대왕함 이런 구축함들이 구축함이 아니라 순양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재 배수량으로 따지면 10,000톤이 넘어가는 상황인 거거든. 항공모함도 똑같아요. 항공모함도 우리는 빼고 가는 거야. 무게 빼고. 안에 비행기랑 무기들 안 실은 무게로 가는데 우리가 35,000톤급 한다는데 설계를 보니까 야 이거 5만 톤 넘겠는데 그랬는데 이거를 7만 톤급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그럼 이거 우리 10만 톤급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고 이제 거기에 기존에 있는 수직 이착륙기 안 쓰고 정식으로 랜딩해서 갈 수 있는 함대기로 바꾸면서 이마만한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한국 해군이 호주하고 같이 이 아시아 지역의 태평양 바다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앞으로 대양 해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해외에 있는 해군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그러면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섬 지금 반환해야 되는데 또는 일본에 주려고 했던 건데 니네가 가져. 사이판 옆에 있는 우리 한국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그 섬 일단 기본 그거부터 니들이 그냥 가져 라고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일 것이다. 것이다. 네, 왜냐면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또 지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커스 안에 참여하지 않고는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어커스의 핵심적인 그 국가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야. 오죽하면 어커스 가운데가 K잖아. 한 가운데 K가 들어있다니까 한국이 중심국이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여기 기사에 보면은 원래 방사는 뭐 방산 비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위축이 돼 있었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6,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국방산업진흥대회를 이제 도산안창호함 진수식과 함께 열어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래도 방산업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때 의기소침했던 분위기가 좀 자부심 이런 게 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네. 생각을 해봐봐. 이번에 우리 미사일, 자꾸 미사일. 로켓 쐈잖아. 큰일 나실 분이셔요. 예. 발사체 쐈잖아. 네. 네. 실패라고 지랄지랄 하지만 난 그때 뭐라 그래. 이거 아닌데? 이게 탄도 실험 같은데? 호주에 낙하할 줄 알고 쐈는데 호주에 실제 낙하를 했고 낙하하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최신형 잠수함이 현장에 가고 낙하물을 건져왔어. 호주를 지나서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바다에 우리 잠수함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떨어지자마자 바로 회수를 해왔어. 호주 정부랑 사전 예약 없이 이게 가능할까? 이미 우리하고 호주하고의 해군 안에서의 협조 상황은 그 정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거 협조 안 됐으면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그럼. 아니 자기네 그 넓은 땅에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럼 미리 알려줬잖아. 위험하잖아. 우리 거기 떨어뜨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호주하고 우리하고의 방산 관련한 또는 그 안보 관련한 그 유대는 훨씬 더 튼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것만 해도 1시간 하겠어요. 거기에 추가로 자 광물 MOU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서류를 써갖고 오셨네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히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발전에 있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대표적인 광물 자원 두국인 호주와 합의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사실 이제 호주가 갖고 있는 광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채굴이 쉬워요. 호주가 따로 떨어져 갖고 워낙에 오랫동안 그 노출이 돼 있던 땅이기 때문에 산도 없고요. 땅도 넓어. 그냥 긁으면 안에 다 광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그렇지. 거지. 그래서 히토리 전문 학자들은 호주는 밟으면 땅이다 히토리라 그럴 정도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파서 그렇지 밟고 다니는 흙이 히토리온 나라가 호주예요. 근데 이 히토류를 이제 정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해 유발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제하는 광석의 무게만큼을 산으로 녹여갖고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산을 버릴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히토리도 없는데 이러한 광석을 산 없이 처리해가지고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도대체 대한민국 못하는 게 뭐야? 히토류 광선도 없는 나라가 이걸 왜 만들었어? 이 광업연구소에서. 왜 만들었지? 그런 거는 왜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어떤 그 연구 의혹에 투철했던 이 학도들이 대학원생들이 교수는 연구비 받아 먹으려고 뭐 이게 괜찮은 분야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저 광석에서
이거 산 없이 이거 분말 야금, 아니, 분말 분리를 해갖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 야, 이거 외국 논문이 있는데 너 이것들 좀 연구해봐라. 그러니까 교수 돼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 기술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광산이 없으니까 아, 우리는 광업 끝났어라고 포기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봤더니 이게 대박 기술이었던 거지. 아우 그 대학원생들 고생 많았네. 아유. 교수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꼭 됐었어야 하는데. 예. 결국 이러한 핵심 광물들을 호주 안에서 추출하는데 중국보다 단가는 좀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국이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을 원하는 외국 국가들은 호주에서 물건을 살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이러한 이 호주의 히토류 산업을 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제조 과정 중에서도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까지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것까지 요구하냐면 지금 추세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그 오마이뉴스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최근에 애플로부터 이런 공문서가 날아왔다. 노동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노동 환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만약에 우리가 거래하는 당신네 회사가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를 제대로 개선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네하고 거래할 수 없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싱가포르 내에 아니 그런 애플을 비롯해서 그런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죠. 결국은 네. 기술이라든지 수익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갖추지 못한 기업은 안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이게, 못 살아남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난 400년 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게 노동자의 피를 뽑아서 얻어낸 부의 제국들이 이제 와서 이제 신흥 와서. 국가들한테는 니들 도덕성을 가져야지 이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양아치긴 한데. 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걸 사실 일반 국민들은 계속 얘기를 해서 알려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윤석열이 얘기하는 120시간이라는 둥, 말도 안 돼. 최저임금 그 아래로 돈 줘도 일할 사람 많대. 이게 그거 하면 개소리라는 거를 우리나라 개 욕먹어요 진짜. 아무도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기업하고 거래 거래를 할 안 수 해요.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어집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윤석열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납니다. 예. 자, 이와 함께 우주 협력 MOU를 맺었어요. 이게 아까 광물 MOU는 여러분 철광성이나 석탄에 국한된 게 아니라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히토류 산업에 관련된 그 주식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주식? 히토리 주식 뭐가 있어요? 아, 뭐 무슨 야금, 무슨 중석 이런 데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하려다 마시네. 멤버십에서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남겨놔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들을 위해서. 네. 우주 탐사에 관한 부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주 탐사는 6G 통신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남반부에 지구촌 자체가 6G 통신, 저궤도 위성 통신을 하려고 하면 남반부에 위성 통제와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안정적인 위치는 사실상은 페루와 칠레예요. 그쪽에 산악 지역이 있고 그쪽에서 신호를 받으면 잘 잡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전파만 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설비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지진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야. 최근에 페루에서도 엄청난 지진이 크게 있었어요. 이게 일본이랑 같은 이제 화산대 영향으로 봐지는데 지진 때문에 제대로 된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태평양에 위성을 세우고 그 안에서 통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지국 또는 그와 관련된 통신센터, 서버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호주의 역량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호주가 자기 자국 상공 주변에다가 고궤도, 중궤도, 고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이걸 통해서 중계를 해줘야 월드와이드가 되는 거야.
위성망이 구축이 된다는 거지. 이러한 기술들, 위성 제작 기술부터 요즘 소형 위성까지 우리 제작하잖아요. 자, 발사 기술을 확보했고요. 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되어 있는 위성 안테나 수신 기술을 대한민국 기업들만 갖고 있습니다. 왜? 안 만드니까. 딴 데서. 딴 데서는 안 왜 만드니까. 우린 만들었어요? 우린 조선 사람이 발달했잖아. 인공위성들한테서 배들이 신호를 받아갖고 통신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전파, 위성 전파 수신에 대한 수요가 많았어. 아니, 그냥 여기서 필요해서 만든 것이었을 뿐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여러 군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게 단순하게 저궤도만 하려고 그랬더니 고궤도까지 다 되네. 그리고 각자 소형 어선부터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네. 심지어 이걸 갖고 나중에 레이저나 무기 기술이나 표적 기술까지 다 만드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이 아이언돔을 시작한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고사포를 안 쓰고 레이저로 해갖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 요격하다 못해. 심지어 지구상에 떠있는 인공위성도 요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완성을 했다 그러네. 야. 도대체 이 나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다른 없네. 나라에 학을 띄워버리는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 한국이 우리가 금지시켰는데 그 사이에 몰래 개발을 했구만. 저기 책임자 불러가지고 이거 해명하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는 저희한테 쓰려고 만든 건데 저쪽에서도 아니요 저희는 저희 분야에 요게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요 다 합쳐가지고 했더니 요게 나온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 그 초음속 미사일이죠. 초음속 미사일을 먼저 러시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아, 중국이 이걸 만들었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 샘플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물어보면, 이거 언제 만들었어? 아니, 필요할 때 쓰려고 준비만 하고 있었지. 뭐 될 줄은 몰랐어요. 뭐 이런 그리고, 거지 뭐. 그리고 이거 있잖아. 마하 6짜리야. 초급 단계야. 그러면 설계도를 딱 보여줬는데, 이런 애프터 번호를 안 쓰고 1단만 추진했는데 마하가 6이네? 그러면 2단까지 점화를 시키면 마하 10이라는 얘긴데. 아유 저희는 2단 점화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못한 건데 어떻게 니들이 이걸 하고 있지? 그러면서 야 이거 그럼 이거 실용화까지 얼마나 걸려? 실용화? 다음 주면 될 것 같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붙이면 됩니다요. 예.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에서 와갖고 이거 개발 얼마 걸립니까? 딱 5년요? 5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참 겸손해요 우리가. 너무 겸손.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기술을 숨겨놓고 살았어. 그러네요. 그럼 왜 이런 얘기들을 우린 너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뿜뿜하면서 기분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내 나라가 이런 나라다,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걸 왜 우리 국민 전체가 못 누리냐고. 그러니까 언론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송 작가가 얘기하는 걸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가 안 느는 거야. 너무 슬픈데. 아니 뭐 어제 뉴스도 보면은 MBC, KBS, SBS 다 봐도 대통령 소식은 저 뒤에 스포츠 뉴스 하기 전에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다 방역 실패했다 그 뉴스, 그 다음에 뭐 대선 후보들 뉴스 이 정도거든요. 진짜 엉망진창. 너무 마음이 아파. 다른 국민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망한 줄 알고 아유 이놈의 나라 떠야 되나 이러고 있을 거냐. 정말. 우리만 신났죠. 우리 신났는데. 뭐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호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국뽕찬 얘기를 다양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현실화 될 거고요. 저희가 청와대에서 뭐 받은 것도 없고 네. 예, 시계 하나를 받지 못했고 난 뭐라도 문재인 시계가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은데 언제 가나. 대통령 못 시계가 받겠지. 너무 갖고 싶고 세호는 그런 시계 하나 못 구해오고 나는 또 구해올라면 구해올 수는 있는데. 세호는 송 작가 TV 시기를 만들었어요. 아유 정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시계 알았지? 내가 로고를 찍어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줘도 싫다 그러고. 네.